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던데 정말인가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이런 금리가 변동되는 시기에 부동산을 매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KCI에 등재된 논문 8개를 종합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가 아닌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리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학술 논문들을 바탕으로 금리 하락기에 부동산을 투자할까 말까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한 대박 꿀팁 3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리와 부동산 가격 이 2가지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8개의 논문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통념은 어느 정도 사실일까요? 김준규 박사와 정동준 교수의 연구 유동성과 금리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하락할 때 주택 가격이 약 0.84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 김주일 교수의 연구는 이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잔액 기준 대출 금리와 신규 취급 기준 대출 금리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둘 다 전국 아파트 가격과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음의 상관관계란 이 2가지의 관계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가격과 대출 금리는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금리 하락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같이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분석한 논문도 있었지만 다르게 보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2023년 이석원의 논문에 따르면 금리와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를 충격 반응 분석을 통해 진행을 했었는데 금리는 아파트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아파트 매매 가격도 오른다는 것이죠. 혹은 금리가 떨어질 때 아파트 가격도 같이 떨어진다고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문마다 금리의 방향성과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내린다고 부동산이 막 올라갈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금리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논문조차도 다른 변수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잘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어떤 요인이 영향이 큰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경기나 주택담보대출 정책, 시장 상황 등 많은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중에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시장 상황에 훨씬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알면 여러분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주변 사람이나 매체들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의 흐름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찾아낸 이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에 적용을 할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거래량입니다. 이석원 연구에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해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파트 거래량에 있었으며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되어 오른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할 때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하자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면 아직 오르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입니다. 김준규 박사와 정동준 교수의 연구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서 전월 가격 변동률이 당월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분석을 진행했는데 바로 전달에 가격이 오르면 이번 달에도 가격이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이전 주택가격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주택가격에 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난달 가격이 1% 상승했다면 이번 달도 0.972%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가격의 트렌드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부동산 사이클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방향을 먼저 잡으면 이 주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하거나 하락 전환했다라고 하면 이 시점부터 가격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 페이지에서 가장 왼쪽에 표시된 지표를 통해서 전월 가격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입니다. 김준규와 정동준의 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이 1% 증가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97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중에 돈이 풍부해질수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정책을 펼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대출을 옥죄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증가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죠.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이 주택가격의 선행지표가 아니라 이 둘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선행지표는 무엇일까요? 이 선행지표를 알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 번씩 발표되는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 기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금리와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석사학위를 마친 지 벌써 13년이 되었는데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논문들을 좀 다시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도 기억나고 재밌더라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 좀 애매한 것들 있으면 뇌피셜이 아니고 논문을 통해서 검증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중요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을 해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 억까지 아낄 수 있는 보람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다음 시간에는 갭투자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가감없이 공유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갭투자나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시는 분 혹은 적은 자본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을 만한 실전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완성되면 이 화면 왼쪽에 추천 영상으로 넣어두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